이제 딱 30일 뒤면 4월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꼽히는데요.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맞대결이란 평가를 받는 곳이죠. 인천 계양을에 정치부 박기환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인천 계양구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시장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인천 계양을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계양산 시장입니다. 상인과 주민들의 민심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가 수성에 나선 곳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도 만만치 않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의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되면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모두 7번의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동에서 민주당이 최대 9%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이 앞선 곳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경계 조정이 있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계산 1동과 계산 3동이 계양갑으로 넘어갔고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됐는데 과거 선거 득표율을 보면 오히려 편입된 작전서운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과거에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일부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를 믿고 강하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계양구 사람들은 조금 섭섭할 수는 있죠. 근데 또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2년 봤잖아요. 하시는 거 봤잖아요. 뭐 누구나 느끼고 있겠죠. 뭐 전반적인 상인들 분위기도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대 충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모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국회의원은 어떤 정확한 걸 본 적은 없고 추측인 내용들만 많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반면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이 대표에게 실망했다는 의견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평에 4선인가 5선 했던 사람들 지금 막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이 기양구에는 보면은 그런 데서 좀 반감이 좀 있죠. 느끼기에는 이재명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예. 그냥 뉴스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사람들도. 어쨌든 경기만 살려주면 누구래도 예, 저희는 좋지. 아직은 이 대표가 우세를 점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 전 장관이 빠르게 추격하는 만큼 선거 직전까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녹취가 나가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제 각 후보들 공약 내용이 중요할 텐데 계양을에서는 어떤 정책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교통망 구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지만 지하철의 경우 서울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전부인데요.
공항철도역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또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가 착공되면서 추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존 구도심과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이슈도 있는데요. 김포공항 한강과 인접해 여러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주거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두 후보도 관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현역인 이재명 대표는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성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철도망을 구축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또 계양구 일대에 철도망을 구축해서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특히 당대표 역할과 지역구 관리를 병행하는 데 대해선 오히려 당대표로서 지역을 챙기는 게 더 유익한 측면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GTX D 노선이 멈추는 역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홍대에서 부천 대장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을 작전역과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지하철을 설치를 하고요. 다음 노후된 주거를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번에는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라며 이른바 험지 도전자로서의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계양을의 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건 대선급 주자들이기 때문일 텐데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 직전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당 장악력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선거 결과와도 연동이 되는 만큼 확고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패배했을 경우 예상되는 파장입니다. 사실상 진보 진영의 양지에서 민주당 대표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건 정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승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득표율 차이가 미미할 경우 대선 행보에 흠집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보수의 험지에서 직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엔 정치적 체급을 한 단계 키워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패배한다고 해도 험지 출마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가져온다면 국민의힘 내 평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 이상의 큰 격차로 진다면 대선 주자로서의 상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YTN 박견입니다.